도전하라 창업하라 2타 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식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외식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으로 해서 성공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외식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장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뭐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해야 돼요. 더 좋은 거는 장소도 바꾸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자, 장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아니, 난 오래 하고 싶은데 뭐 손님이 하나도 안 와. 3년 동안 한 명도 안 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버티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장사가 잘 되면은 그럼 무조건 오래 하겠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면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걸 하거나 또 확장을 잘못해가지고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식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장기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은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음식 맛이 늘 같아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맛이 없으면서 일정하는 것보다는 맛이 있으면서 일정한 게 낫겠죠. 네. 그죠? 근데 맛이 좋았다 나빴다 보다가는 차라리 맛이 없으면서 일정하는 게 오히려 나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맛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맛을 같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재료를 같은 걸 써야 돼요. 재료. 재료라는 것을 선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좌우지간 일단 재료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환경에서 요리를 해야 돼요. 환경이 같다는 이야기는 물도 같아야 되고 가스도 같아야 되고 하다 못해.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조리 도구도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같은 사람이. 그래서 늘 만들던 사람이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외식업 창업에서는 창업자가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장이 그 시간에 그 재료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만드는 방법도 같아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레시피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레시피만 있으면 그 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그러면 레시피 만들어서 전국 식당에 쫙 뿌리면은 다 성공해야죠. 그죠? 레시피는 뭐냐? 일종의 순서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한테 달렸냐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한테 달렸잖아요. 그래서 주방장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아니, 저 사장이, 아니, 창업자가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주방장이 사장이지, 결국은. 주방장 썩서 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서비스가 같아야 돼요. 서비스가 같아요.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요, 음식의 맛이 달라지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지키면요,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이거는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반복에 의한 노하우가 늘 같은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한 집 가보면요, 문 여는 시간 사장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몇십 년 동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아직까지도 외식업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맛집 가서 대박집 가가지고 레시피 비법을 사와서 내가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거 사간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또 누가 결정을 해요? 사장이 결정하죠. 결국은 이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사장이 성공을 할 것인가 실패를 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실패한 짓을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재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재료가 같다는 이야기는요. 싼 재료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생산하는 곳에서 같은 생산하는 곳에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늘을 써요. 어디 마늘을 써야 돼요? 의성 마늘. 내가 의성 마늘을 썼잖아요. 그러면 계속 의성 마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의성 마늘이 비싸다고 중국 마늘을 써요. 그러고 동일한 맛을 내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처음부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그래서 같은 재료를 만약에 제가 아는 식당 중에요.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고기를 파는 집이에요. 근데 고기를 어디서 받아오냐 하면은 전라도 광주에서 받아와요.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같은 비행기로 고기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거는 사장이 직접 나갑니다. 가서 현장에서 고기를 확인을 해요. 확인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치에 미달하죠. 다시 비행기로 그 고기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영업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골목 안에 있고 시설도 별로 안 좋은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 신림동에 있어가지고 여의도 국회에서도 많이 온대요. 국회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퀄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루 영업을 스톱할 정도로 그만큼 식자재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런 걸 자신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기대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환경이 같다는 것은 조리 환경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리 환경이.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동선입니다. 요리할 때도 순서가 있죠. 이건 이제 메뉴마다 다 틀리겠지만 요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순서대로 요리하는 사람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죠. 이 동선이 만약에 부딪히잖아요. 그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거는 초보 창업자는 이걸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외식업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하면 환경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똑같은 레시피 가지고 똑같은 재료 가지고요. 서울에서 만들었을 때 하고 저쪽에 부산 가서 만들었을 때 하고 음식 맛이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틀려요. 왜 틀려요? 물맛 틀리죠. 공기 틀려요. 예? 지역마다 가스의 세기가 틀려요.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척. 그래서 환경을 같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그 환경을 안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외식업 음식점 특히 음식점에서 돈을 버신 분들 가보시면 집에 가보면요. 그 자리에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생각이 없어서 거기서 계속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데 옮겼다가 그 맛을 못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음식의 가치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가? 사장이. 같은 환경에서 요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 동일한 맛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자 요리하는 사람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요리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거취에 따라서 내 음식점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장이 직접 요리를 하면은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어디 음식점 가서요, 이 집 음식을 누가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분당에 가면, 구미동에 가면요, 그 일본식 우동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6년째 정도 하고 있어요. 종업원이 15명이에요. 연매출이 한 12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집 사장이 일본 본점 가서요, 5년 동안 배웠어요. 그것도 무슨 돈 주고 배운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배우려고 마음 먹고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게에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5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비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비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장사가 잘 되니까 동생이 형, 나도 하나 해줘. 이래갖고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니도 여기 가게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해라 이래야 되는데 착각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오픈을 해줬어요. 물론 다 가르쳐 줬겠죠. 예? 친동생이 창업하는데 그냥 해줬겠어요? 정말로 열심히 가르쳐 줬겠죠. 1년 안에 문 닫았어요. 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창업자 중에서 여기 와서 5년 일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와서 일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이걸 이제 예전부터 우리는 도제식 창업이라 그래요. 저는 외식업에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근데 너무 쉽게 보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그래서 보십시오. 희한한 게 옆집에서 예전에 이런 거 있어요. 새싹 비빔밥이라고 있었어요. 어느 한 집에서 그걸 팔았어요. 장사가 좀 되니까. 그것도 언론에서 좀 이렇게 떠들어 주니까. 아니, 동네 모든 식당이 다 새싹이야. 이게 이러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같은 조리사가 해야 된다는 거는 호흡이 같거든요. 호흡이. 음식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음식 해보신 분. 뭘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힘도 같아야 돼요. 이게 틀리고 다른 게 따라서 달라지는, 그 미세한 것이 결국 뭘 결정하냐면은 품질의 결정을 하는 거, 품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레시피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레시피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레시피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의 요소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착각하죠. 이게 전부라고. 레시피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레시피 쳐보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 유명한 요리사들이, 성공한 요리사들이, 요리 전문가들이 그러면 전국에 안 되는 음식점 가서 싹 가르쳐 주고 오면 그거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집이 하나도 없어요. 잠깐 반짝하다가는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왜? 내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그런데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제와 오늘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식점, 좀 괜찮은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환경도 쉽게 안 바꿉니다. 환경도 막 이렇게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좀 가치 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요. 요즘 보면은 음식점에 가보면 그릇의 무게, 그다음에 그릇의 높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전 달리 신경을 많이 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맛이 확실히 다른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들이죠. 실제로 그릇 높이가 약간 높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무게가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게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명 이런 거. 그 서비스도 그래서 서빙 하시는 분이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서빙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의 가치도 달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맛이 품질이 중요한데 나머지 부분에서 그런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위생이 중요합니다. 위생. 품질 관리를 했으면 위생 관리를 해야 돼요. 위생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깨끗한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먹어도. 그러면 어디 가 보면은 이 집이 위생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요 가게 전면 딱 보면 다 보입니다. 전면이. 가게 입구가 지저분하죠. 안에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잘 공개를 안 하잖아요. 주방을. 근데 실내에서 이 음식점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있죠. 화장실 가봐도 거의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당 안을 둘러보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가 보이죠. 보입니다. 새 것이어서 깨끗한 거하고 깨끗해서 깨끗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사장이 직접 다 시키든지 확인하든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재료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재료도 깨끗하게 관리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의자 물컵 있잖아요. 어떤 깔끔하신 분들은 물컵도 눈으로 다 조사하고 먹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들어갔을 때 신뢰가 안 생기면요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점 가보면은 그 테이블에 보면은 저기 수저를 다 이렇게 넣어놨죠. 이거는 원인이 원래 갖다 주면 되는데, 근데 더 제대로 하는 데 가보면은 딱 케이스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주죠. 다르게 느껴지죠. 다르게 여기 있는 걸 꺼내는 거는요,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불결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비위생적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 기준은 누구로 하느냐 하면은 판매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고객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편하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인원은 작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죠. 하지만 더 좋은 거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먹어서 안 될 것들을 파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라든가. 이거는 사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사장이 알아요. 아니, 오늘 재료 받아왔어요. 재료. 재료 받아왔는데 한 이틀 못 팔았어요. 버려야죠. 버리든가 자기가 먹든가. 근데 고민해요. 버릴까? 막 아깝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내놓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 생겨요. 사장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관리해야 되냐? 사장이 직접 해야 되죠. 사장이 직접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한숨 딴 데 정신 팔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하려면 뭐든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만큼 위생은 굉장히 중요하다. 소독할 건 소독하고 이런 것들 왜? 사람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만드는 위생도 중요하지만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위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장을 항상 같은 복장을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고 머리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여성 서빙 하신 분들은 머리 길고 이러면 머리 갖다 줄 때 이렇게 그 서빙 할 때 머리가 축축 내려오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죠. 예?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딱 묶죠, 이렇게. 손에 매니큐어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되죠. 향수는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요? 안 뿌려야 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음식 고유의 향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건 고객의 아주 소중한 가치를 내가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위생이 중요해요. 복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중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운다든가 흡연을 한다든가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데 식당, 아주 개념 없는 식당 가보면 사장이 틈틈이 나와서 주방장이나 이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나와서 담배 피우고 들어가고 이러죠. 그런 집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예의 없는 사람들이 그거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성공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주는데 자기가 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이 드실 음식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 근데 그런 거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 고객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 말을 잘 안 해. 말을. 너무 이해력이 높아. 너무 많은 걸 이해하려고 그래. 저 이해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절대로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저는 서비스도요, 음식점에서 절대 조심해야 될 서비스 뭔지 아시죠?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주기. 이거는 폭동 유발 행위입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이거는. 자, 이럴 수 있어요. 메뉴에 따라서 조리 시간이 다를 수 있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양해를.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있어요. 저는 워낙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가족들이 밥 먹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좀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도 봐요. 어디 가보면은 예약석이라고 또 얹어놨어요. 저게 예약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아니, 내가 가서 좋은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잖아요. 저 구석에 앉아서 먹으면 뭐 20% DC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앉으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종업원이 와서 예약석이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몇 시에 옵니까? 모르죠. 왜? 당연히 모르지.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놔뒀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자 오시라 그래라고 그러죠. 그러면 와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집에는 사장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매니저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고. 먼저 온 사람이 반드시 먼저 온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돼요. 예약을 받으려면 최소한 룸이 몇 개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꽤 넓으면은 예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뭐 30평 이하의 테이블 15개 정도 있는 형태의 매장에서는 아니, 다 보이잖아요. 거기 예약 받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과시하는 거야. 우리도 예약 손님 있다.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올바른 서비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원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유심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유심히 체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항상 물건을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갖고 오게 하든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철저히 하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나한테는 허투루 된 물건을 안 갖다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시설이나 설비의 위생 관리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튀김을 많이 하면은 위에 그 안에 많잖아요. 흑백이 그쪽에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최소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전문가들이 와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해요, 안 해요?
제가요, 예전에 그 강원도 인제군에 무슨 컨설팅 때문에, 음식점 컨설팅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지도상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치킨집을 갔어요. 저는 그거 가서 정말로 숨이 멎을 듯한 상황을 봤습니다. 튀김 그 솥 있잖아요. 튀김솥 안에 튀김닭 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철망이 들어가죠. 이 철망이 황금색에다가 아주 굵은 살이 붙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고 봤더니, 근데 이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 누가 시키냐면은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시키는 거예요. 나와서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하는 사람은 그걸 안 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을 속이는 거죠. 제가 혼을 내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요, 당장 표시는 나지 않지만 한번 잘못된 것을 눈 감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넘어가서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음식 포장하는 것도, 포장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코팅이 돼 있다든가 이런 거는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재활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재활용이 되지 안 되는 것을 포장용기를 쓰는 거는 또 다른 환경 파괴예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그냥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봐야 돼요. 요즘 고객들은요, 멋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친환경적인 것을 원해요. 불편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청소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자기가 하기 싫으면 청소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좋습니다. 일찍 나와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 해야 되는 부분,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부분, 이걸 정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전체를 한다든가, 이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픈할 때, 폐업할 때 한 번 하고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서비스 관리도 해야 돼요. 품질 관리하고 위생 관리하면 서비스 관리해야 돼요. 서비스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늘 같은 온도로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위생 환경에서 만든 좋은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외식업의 서비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앞에 두 가지 요소가 잘 충족되지 않으면 서빙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서빙을 하더라도 이거는 거짓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반대가 있어요. 여기는 다 완벽해요. 그런데 서빙하는 사람의 자세, 표정, 이게 엉망이면 이 좋은 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키는 단계가 뭐냐면 서빙.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자, 잘 되는 집에 가보면요. 제가 분당에 25년 된 그 삼계탕 집을 갔는데 거기는 여사장님이 항상 그냥 일하시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 고개가 쫙 돌아가면서 그 표정이 갑자기 싹 이렇게 웃어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깍두기를 돌라 그러잖아요. 깍두기를 돌라 그러다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6개를 줘. 근데 다 먹고 고객이 깍두기 더 주세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도 6개를 줘요. 언제든지 줘요. 저는 7번을 시키는 분 봤어요, 옆에서. 근데 7번 동안 한 번도 안 찡그려요. 종업원도 찡그리지 않아. 왜? 이거는 운영 방침, 회사 사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보통 가보면 두 번째 주는 양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 많은 양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죠? 절대 시키지 말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객이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데 가보면 막 이만큼 줘요. 그럼 화가 나요. 욕하는 거예요, 나를. 귀찮은데 왜 자꾸 부르느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한때 뭐가 생겼냐면
이제 여기 옆에다 아예 이제 독을 갖다 놨죠. 혼자서 알아서 드시라고. 그래놓고 소비가 많이 되니까 옆에다가 먹을 만큼만 드시래 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고 얘기해요. 내 편하자고 하면 고객은 불편하게 돼 있어요. 내 편하자고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남는 비용을 다른데 고객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단순히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는 그건 진정한 서비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보이는 서비스도 있고 안 보이는 서비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음식점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리정돈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늘 그 위치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음식점에서 나는 소리는요 딱 두 가지예요. 음식 먹는 소리, 음식 만드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릇 치우는 소리 나면 돼야 안 돼요. 제가요 대전에 어떤 그 갈비집 컨설팅을 간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30대 초반에 남자 사장이 아버지가 하던 것을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기한 게 제가 신기한 걸 목격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옆에서 빈 테이블 손님들이 나가면 거기 음식점에 보면 고깃집에는 치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치우는데. 저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이게 요 테이블에서 내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요 테이블로 내가 음식 먹는 동안은 이건 제 겁니다. 함부로 이 영역을 침범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왜 옆에 여기 숟가락 젓가락 통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왜 그걸 채우냐 이 말이야. 이거는요 굉장한 신뢰. 근데 그것까지 일일이 타치 안 하죠. 근데요 이건 원칙적으로 고객이 드시는 그 영역에는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양해를.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지키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데 지키기만 하면요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처음 온 종업원이 잘못해가지고 좀 소리가 좀 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네들끼리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대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담는 그릇 자체를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리 안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음식점에 그냥 들고 서빙을 하려고 하다가 무겁고 종업원이 힘들다 하니까 이제 밀고 가죠, 밀차로. 그런데 바닥이 이게 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평하지 않는 타일을 끌고 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객이 그 소리를 줄이려면 그 소리를 신경이 거슬리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음악을 살짝 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상쇄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배려도 없어요. 어떤 데는 빨리 가잖아요. 바쁘면 막 구르마 소리가 나죠. 저는 내가 정당한 내 돈 내면서 이런 불편한 신경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느냐, 먹어야 되겠냐, 이런 데서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이렇게 융합이 잘 되고 해야만이 발휘가 잘 돼야만이 장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기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누굽니까? 사장이 결정합니다. 사장이 결정하죠. 그런 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보면 상호가 있죠. 간판이. 간판에 들어가 있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간판은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간판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파는 상품의 성질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질이. 이게 나타나지 않은 간판은 굉장히 모호하지요. 저 집 도대체 뭐 파지? 이런 거. 그러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러나야 됩니다. 확 드러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음식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상호를 멋있게 지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멋있게 지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상호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을 팔면 어떤 앞에 뭐 다른 게 들어가도 끝에 간 삼겹살이 나타나야 돼요. 치킨도 마찬가지. 무슨 치킨이라고 나타나는 게 좋아요. 나타나는 게 좋아요. 그것을 뭘 어렵게 해가지고 자기 해석을 들어보면 아 이해가 가는데 해석하는데 뭐 스페인어에 뭐 아니 우리가 한국에서 왜 스페인어를 쓰냐 이거죠. 스페인어를. 그리고 탁자가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 반들반들 윤기가 나죠. 이건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새 것으로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깨끗하게 관리해서 뭘 해야 됩니까? 거기서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불러도 대답하기 전에 사실은 음식점에서는 음식 먹다가 손님이 음식을 드시던 손님이 그 콜을 요청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사실은 제일 완벽한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요. 부르기 전에 부를 것 같으면 미리 가서 필요한 게 없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요. 제가 그런 집 봤습니다. 저쪽에 충무로에서. 제가 볼 때 한 40년 한 것 같아요. 여사장님이 나이도 많으신데, 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뭐냐면, 김치가 딱 떨어질 때 좀 하나 갖다 줘요. 김치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게 보이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그건 뭐냐면, 고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장이. 고객을 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반응이 보이느냐를 봐야 돼요. 먹는 속도나 모양을 보면 먹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거하고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서 장사를 하면 그분은 음식점 외식업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빈 그릇 요란하게 치우면 안 되고 고객하고 시선 피하면 안 되고 저는 카드 결제할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까지는 이해가 가요. 카드 주잖아요, 고객이. 그럼 한 손을 받는 것까지는 내가 그것까지는 어떻게까지 할 수가 없겠더라. 근데 나중에 결제하고 나서 고객한테 줄 때는 두 손으로 줘야 됩니다. 어떤 데 가면요. 그냥 고객 얼굴도 안 봅니다. 그냥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툭 놓고 가요. 그 위에다가, 카운터에다가 이렇게. 저는 제일 모욕적인 게 이겁니다. 제일. 언젠간 한번 내가 난리람 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맛있게 먹고 좋은 기분 갖고 있다면 막판에 그렇게 잡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집은 내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망하라고. 저는요, 이거는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두 손으로 줘야 됩니다.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봐야 2, 3초예요. 두 손을 탁 주고. 근데 이걸 지키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일본은 거의 100%입니다. 일본은. 자, 이것만 지켜도요,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줍니다. 제가 이런 걸 꼭 집어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쌓아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결정적일 때 그것이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이런 부분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게 주문한 사람 먼저 주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제가 계란찜을 시켰는데 분명히 옆집에 시키는 걸 봤어요. 옆 테이블에. 내가 늦게 시킨 걸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쪽 테이블 먼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금방 나오는데, 아니, 금방 나오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운명적으로 내가 시킨 게 아닌 걸 내가 먹는 거는 내가 불편하니까 저쪽 가져가라 그랬어요. 내보고 이상하대. 나 이상해도 괜찮으니까 순서대로 가자는 거죠. 이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은데, 지키는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는 모양보다 실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속이. 그 다음에 절대로 영업시간 내에는 안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잡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잡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뭐 주인이 그냥 종업원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죠. 그럴 것 같으면요, 쉬어야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만들어갖고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 시간은 영업시간에 오로지 영업장 안에서 모든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고객밖에 없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잖아요. 이건 내 건데 내가 하겠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죠. 그거는 내가 하기가 아니죠. 내가 운영하는 거지 실제 거기서 그것을 활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고객밖에 없습니다. 손님밖에. 이 관점을 빨리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관점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 사장이죠. 그래서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고객과 한 약속이에요. 일일이 모든 고객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그 음식을 그 시간에 팔겠다고 정해놓은 거는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무언의 약속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려면은 그 지키는 과정에서 복장 착용하고 마음을 곱게 쓰고 그다음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고 밝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이나 청소, 청결 상태 이거는 기본이 돼야 돼요. 이 기본을 더 빛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돌아가 줘야만이 뭐가 되냐? 장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기 운영을 해야만이 뭐가 생기냐? 예? 원하는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부를. 저는요, 지금 소문 나지 않는 그 부자들이 많아요. 음식점 해가지고. 근데 보통 평균 제가 보니까 40년이야. 메뉴도 안 바꿔. 그대로예요. 그대로. 대구에 제가 동인동에 가면 매운 갈비찜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 고등학교 후배 어머님이 하시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49년째예요. 테이블 3개 놓고 시작해서 처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 후배 아들이 물려받아서 해요. 월 매출 1억이에요. 1억이에요. 재산이 많아요. 얘가 여기서 공개하진 않겠지만 많은데 이 집이요. 잘하는 게 뭐냐면은 명절 때 종업원들이 명절 때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명절 때 일하러 가면은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명절 때 뭘 해주냐면 차례상을 그 집에서 주인이 식당 사장이 종업원에서 차례 음식을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그거 가지고 가서 다음날 차례를 차려.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안 바뀌어요. 직원이.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 운영, 외식업에 성공한 집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래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 행복한 생각, 그다음에 작은 배려와 관심. 저는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착해야 된다. 마음이 나쁜 사람이 외식업 하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간단하거든요. 요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하고요. 아까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장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어야 돼요? 그냥 부엌에서 앞치마 탁 하고 음식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간단하잖아. 이게 내가 이 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성공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밝은 미소, 긍정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지금부터 앞으로 한번 보시죠. 앞으로 어느 식당을 가서 이 집 장사가 잘 된다 이러면은 사장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판매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